네, 오늘의 티. 이 의료와 IT의 융합, 특히나 이 가상현실, 3D 프린터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의료에, 치료에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영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료와 IT가 만난다는 거는 이제 뭐 CT 찍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화된 맞습니다. 뭐 이제 신호들을 뭐 영상으로 보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이죠? CT는 뼈를 아주 잘 보여주고 해상도가 높은 반면에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또 장기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단점이 있고요. 예. 반면에 MRI는 근육이나 장기를 잘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CT만큼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고가인 게 있고요. 예. 초음파는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지만 깊이 있는 조직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네. 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기술들, 새롭게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방금 말한 것들의 단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MRI와 CT가 더해지게 되면 예. 뼈도 보여주고 근육도 동시에 보여주는 또 거기에 광학까지 쳐지게 된다면 그걸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인 것입니다. 일단 가장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3D 프린트를 활용한 뭐 의료와의 융합 이런 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상황에 와 있죠? 지금 의료 3D 프린팅은 자동차 다음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씁니다. CT 데이터는 단층 영상이기 때문에 예. 그 영상을 그대로 모으면 예. 입체 영상으로 바뀌게 되죠. 예. 눈에 보이는 3D가 됐다 하면 이제 만질 수 있는 3D가 되는 것. 예. 그게 바로 3D 프린팅이죠. 이제는 그 인공 보정물 말이죠. 그런 것들도 3D 프린터로 만들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프린팅이 되고 나면 그대로 우리가 의사가 손에 와서 나중에 이 사람을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그런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서 쉽게 수술 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렇군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두개골, 머리가 심하게 손상되신 분들을 메탈이나 또는 몇 가지 플라스틱 재재로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최소의 손상을 유발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CT 데이터를 뽑고 나서 시술할 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겪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또 이제 의료와의 융합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엑스레이, CT, MRI 데이터를 전부 합쳐서 관절 내부 그리고 장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를 못하십니다. 근데 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 그분들에게 이해가 쉽고 본인이 따라야 할 지침을 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수술이나 어떤 시술이 필요했다 했을 때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팔꿈치 내시경 같은 경우를 보면 자칫하면 주변에 있는 신경과 혈관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과 신경을 피하면서 내부를 안전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미국 그 진모사하고 같이 했던 예를 들자면 사람에게 필요한 임플란트를 인공관절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가 가장 적합할까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에게 얼마나 적합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제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인구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임플란트 사이즈를 확인하게 돼서 그것을 이제 국외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교수님, 이제 말만 들어보니까 약간 좀 감이 안 와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뭔가 좀 봤으면 좋겠단 말이죠. 저희들이 수술할 기구들은 이렇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간단한 센서를 가지고 2차원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속에서 이게 제가 사용할 관절경이고요. 예. 조심해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관절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수술하는 것이 어깨의 힘줄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손을 들어가가지고 이 떨어진 힘줄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을 것인가. 이만큼 말려져 있는 것을 미리서 딱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원하는 정도를 이렇게 맞춰보면서 수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시뮬레이터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내부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위를 파악하고 들어가고 확인하고 또 속에 있는 수술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수술들을 조금 더 훨씬 더 초심자들이 안전하게 또 환자분에게도 안전하고 의사의 생명도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좀 여전히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환자의 것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 이제 차 기자님께서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신다면 차 기자님의 CT를 찍으면 CT가 그대로 3차원 영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입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차 기자님도 CT에서 모델링을 하면 입체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 VR과 AR을 활용한 이 기술, 이게 어떤 환자들, 어떤 질병들에게 괜찮은 건가요? 가장 좋은 것은 현재까지는 뼈와 조인트 그리고 내시경 수술이 아주 쉽습니다. 그 이유는 내시경 수술은 보는 부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뼈는 또 그 반면에 쉽게 3D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입체에서 마음껏 이 수술을 해볼 수 있고 개방 수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적용된 국내외 사례들도 있겠어요? 조선대병원 측에서는 심각한 골수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강력한 항생제가 들어있는 시멘트를 몸에 넣을 때 몰드를 3D 프린팅으로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주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CT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환자 몸과 똑같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함을 느끼고 또 관절 기능도 매우 쉽게 회복하는 것을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팀에서는 머리에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치지 않은 쪽에 있는 CT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다행히 벨기에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이제 막 부밍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국제 표준, 인증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ISO와 IEEE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안전한 사이즈, 안전한 형태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활동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IT가 결합된 의료 서비스,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아직 확실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쉽게 바뀌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나 아니면 이렇게 IT 기술, 의료 IT 기술이나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런 미래 의료 기술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3D 프린팅 그리고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의료와 접목시킨다라고 해서 이제 IT 업계 쪽의 이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의사분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또 이제 관심을 갖고 나간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좀 놀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건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진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